안녕하세요. 아니, 고사님 전화 잘 들리세요? 잘 들리는데요. 왜? 제 목소리가 좀 멀어요? 아니, 그게, 우리 집 인터넷이 자꾸만 그래서 통화가 자꾸 끊어져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아니요, 잘 들려요. 예. 고사님, 제가 경험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제가 요즘 직장 생활 하면서, 이거 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일하는 병원이 일반 병원하고 좀 달라서 너무 길고, 어쨌든 이제, 그냥 이제 약간 NGO 단체처럼 하여튼 이게 그냥 뭐 일반 병원이 원장이 주인이고 뭐 이런 형태의 병원이 아니고 이제 조합병원이라고 하거든요. 뭐 한 조합원이 이제 몇백 명 정도 되는데 뭐 한 몇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병원이에요. 이게 약간 그래서 이게 일반 병원이랑 이제 영리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NGO 단체나 그런 이제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 병원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 상황이 그러니까 뭐 데리러 오라고 전화 오면 뭐 데리러 가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일반 병원이랑 되게 이 마음을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다른 간호 선생님이나 이제 특히 의사 선생님도 그렇지만 분들이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환자들을 다 봐주고 뭐 이러면 이제 저는 좀 약간 점심시간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힘든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못 내는 사람인가? 그런 약간 스스로의 자책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들고 뭐 하여튼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되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없다고 저는 느껴져서 저는 이제 자르고 환자들한테 자르고 그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뭐 최근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래서 보통 이제 가면 저는 딱 병원 일만 하고 싶거든요, 사실. 마음을 더 막 쓰고 싶지는 않아서 거리를 두는 편이라 회의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거의 제가 그냥 앉아있긴 하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앉아있거든요. 앉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구성원들 간에 이게 뭐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사직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서 제가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항상 좀 약간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회의록이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카톡방에 거기에 제 이름이 2번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읽으면서 내가 회의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요 며칠 사이 한 일주일 사이에 병원 문제가 너무 이제 마음도 불편하고 제가 자꾸 말을 하게 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산책을 가면 이제 그게 지금 저한테 되게 크게 지금 인식된 부분이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병원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책을 갔다 오면 그 생각만 하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제가 옆집에 사시는 분하고 뭘 먹으면서 그분하고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네가 그렇게
그분 정토회에 되게 오래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토회가 정말 딱 그렇다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까 싶어서 본인도 이제 정토회 다니면서 자기는 뒤로 빠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돌아가는 것만 봤는데 다 돌아가고 다 어떻게든 된다고 저한테 네가 그럴 거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집에 와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강하게 뭘 쥐고 있었다는 자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왜 내가 내 생각대로 여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왜 여기가 제대로 잘 굴러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병원 생각이 1도 안 나는 거예요. 교사님. 그래서 이게 되게 한 일주일을 제가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되게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충격? 하여튼 이런 어떻게 어제까지 일주일 내내 막 머리 아팠던 게 오늘 1도 생각이 안 나는지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살면서 괴로움이라고 올라오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고 있던 걸 이렇게 탁 놓는 순간 이게 어떻게 어제까지는 정말 너무 문제였던 게 오늘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는 정말 이제 별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거든요. 병원 일에 대해서. 그냥 가면 되면 되는 대로 하면 되겠지. 회의도 있으면 가면 되고 뭐 환자들 대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뭐 남이 어떻게 하든, 남은 요만큼 해주는데 나는 요것밖에 안 해주든, 뭐, 그게 무슨 대수랴,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골치 아팠던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게 좀 되게, 그런 경험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사님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저를 깨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는 별말 한 것도 없는데 이러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고사님이랑 아침에 생각을 좀 하다가 고사님이랑 통화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사님. 그래서 지금은 뭐 병원이나 환자 관련해서 뭐 불편함이 없어요? 오늘 제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일단 어제 그 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뭐 막상 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쉬는 날 안 쉬는 날 내내 지금 병원 일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고 뭐 원장님에 관한 생각도 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은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되게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꿈꾸다가 꿈을 깬 것 같기도 하고 꿈속에서 제가 뭔가를 막 끙끙대고 막 이거를 골치 아프게 막 들고 있다가 이거 꿈이었네. 약간 그런, 이건 느낌이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냥 그런 느낌까지 제가 들어서, 또 뭐, 막상 또 출근을 해보면 좀 지금이랑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직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좋습니다. 사실 꿈이었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각. 자각이요? 이 꿈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각이죠. 그렇죠. 단지 사실이 아니라는 자각이지 꿈이란 뭐다라고 하는 또 다른 관념으로 규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 아닌 자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다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라 그래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래요. 꿈에서 있었던 일은 어느 것도 다 사실이나 현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응? 예. 꿈이 뭐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뭐 꿈이 이래서 그랬다느니 뭐 저래서 그랬다느니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님 지금 딱 그런 기분인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그런 경험을 꿈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일종의 자각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각 경험은 이 꿈에 대한 어떤 다른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서도 없다는 얘기신 거죠, 고사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응? 예. 그냥 그거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왜? 뭐가 사실이어야 실제여야 관심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뱀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막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뱀이 이게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뱀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불편했는데, 그게 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 아예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응? 가령 생각일 뿐이야라는 말을 이 선불교에서는 되게 그냥 망상이야 이런 거죠. 망상이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소승불교, 초기불교라고 하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을 생각일 뿐이야 그래요. 생각일 뿐이야. 선불교에서는 되게 망상이야 그래요. 망상이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생각일 뿐이다, 망상이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꿈이었구나라는 자각처럼 어떻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어떤 것도 그냥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어떤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마음이 일어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일 뿐이야 망상이야라는 것이 관념일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이 생각일 뿐이야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한 자각이 아니라, 그래서 꿈은 경험을 통한 어떻게 보면 자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생각일 뿐이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각이 생각일 뿐이야. 이것은 생각이 생각일 뿐이야 이런 것은 생각이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인 거예요. 생각 내용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순간 자각이 되면은 그 생각에는 더 이상 어떤 관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불편도 작용되지 않아요.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해, 즉 이해라는 관념, 망상일 뿐이야라고 하는 것이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라고 하는 관념이면은 사정이 달라요. 즉 그런 것은 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각 경험하고는 그 다음에 경험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거랑 좀 비슷한 건가 싶긴 한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불편함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래, 어차피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질 텐데 뭐, 사라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불편함이 경험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불편함을 느낀 다음에 문제인 거고,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거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없어질 텐데, 이거는 저의 생각으로 어떤 해석한 경험이었다면, 지금 제가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거랑 좀 되게 다르거든요, 권사님. 자,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서도 없고. 자, 그거는 이제 은하수님이 스스로의 경험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듣기에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떤 자각이라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관념의 전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 네. 근데 되게 늦게 보지 못한 느낌이거든요, 권사님이 이게. 원래 그래요. 글쎄요, 원래 그래요. 생각이 바뀌는 때는 사실은 이 깨달음의 경험처럼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가벼움,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순간은 있어요. 그런 느낌은 같아요.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은 같아요. 자, 일종의 그런 경우를 사마타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사마타 삼매라고 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때 또한 마음의 동요가 없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고 가볍고 뭐가 툭 터진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마타 삼매라는 것은 가령 다른 말로 하면은 관점의 전환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즉 어떤 관념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꿈이라는 자각은 이 꿈이라는 자각도 물론 이 관점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관점의 바뀜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정말 꿈이라는 것이 이거 그냥 꿈이지 정말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진짜 경험이 아니고 라고 하는 그것이 자각이 되면은 그 꿈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꿈 당시에는 어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꿈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사마타 삼매는 꿈이라는 것이 들어가지고 꿈은 꿈일 뿐이야. 그거는 실제 경험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런 관념적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이쪽에 그런 경우는, 사마타 삼매와 같아서 그 순간은 편안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뒷꼬리가 남아서 어느 순간은 다시 불편해져요. 예를 다시 출근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자, 이제 그렇죠. 병원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병원에서 뭔가 가령 환자들의 어떤 이 환자의 이 어떤 접점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다른 직원들과의 차이 또는 어떤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편이라든가 회사의 지침이라든가 회사의 운영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뭔가의 불편, 자, 뭔가 신경 쓰임.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관여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회사의 방침이라든가 회사의 지침이라든가 이게 어떤 사회적 운동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것을 설립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아이디어란 관념 쪽이고 이 사회운동가들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디어란 관념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실제 생활이기 때문에 그 관념대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한 불편이 일어나는데, 자, 그 불편이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관념으로 일어난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보람이다라고 해서 노력하려고 해요. 자, 노력하려고 하고 그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어떤 예를 들면은 이 접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불편으로 오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겠죠. 뭔가를 갖다가 어떤 아이디어하게 하려고 그 이상적인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이 경험되지 않고 몸은 불편이고 뭐 그럴지 몰라도 보람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세상 사람들이 이 자선 사업을 한다든가 사회운동가들이 대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뭐냐? 일종의 상화타 상태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바람직하다는 생각대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대로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사를 해석하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보람으로 느껴졌던 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전부 어떤 불편을 느껴져요. 엄청난 화와 분노와 실망감과 어떤 막 저항감 이런 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사회운동가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이 되면은 자기들과 뜻이 맞는 정치가들에 대해서는 열렬한 이 지지가 되고, 그런데 조금만 반대되면은 격렬한 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라고 그럴까, 이 편안함과 불편함이 아주 극심하게 변동이 있게 돼요.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은 뭐 정치 권력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 병원의 운영진의 방침이 자기의 어떤 그 관념과 잘 맞아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보람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활력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병원 그 유지하는 팀과 견해가 맞지 않다든가 또는 정치 권력과 견해가 맞지 않으면은 아주 불편이 경험되게 되고 그럼 격렬한 투사로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삶은 진정한 자유 평화의 삶이 아니, 즉 그는 관념에 얽매인 삶인데 단지 그 관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이제 사회단체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하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은하수님의 불편은 사실 바로 그런 관념과 하나 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의 생각도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도 생각일 뿐이어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은하수님의 그 어떤 생각 또는 견해 또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진정한 이제 그런 이 견해의 다름, 어떤 견해, 자기 자신의 견해에도 상대방의 견해에도 가령 이 매임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 거리를 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이기 때문에 자, 어떤 가령 나서지게 되면은 나서지는 거고 나서짐이 없으면 나서짐이 없는 거지 뭐 거리를 둔다
또는 적극 참여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참여한다도 없고 거리를 둔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자, 결국에는 견해라는 것이 바로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견해대로다라는 거죠. 그것은 꿈과 같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옆집에 그 정토에 다니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토가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돼도,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보기엔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참여하기도 싫고, 뭐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 같기도 않고, 그래서 잘 안 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데 봐요. 자, 그래도 운영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돌아간다, 저한테. 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비효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관점에서 비효율이죠. 그렇죠. 네. 생각 관점에서 비효율이에요. 만약 거기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겠지요. 만약 어떤 조직, 단체가 효율적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모든 사람의 각자의 어떤 경험은 무시돼야 돼요. 똑같은 경험 상태가 되어지도록 해야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수행체라는 게 정토에도 기본적으로는 수행단체인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 상태에 따른 자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방침대로 움직이라고 그 틀에 매이겠어요. 사실은 뭐 정토에도 그런 점이 강하기는 강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토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전에 제가 호두마을에 있을 때 벌써 한 근 10년이 다 돼가네. 한번 정토에 가서 정토의 운영 시스템을 한번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호두마을에 그걸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참으로 정토의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호두마을에 하면 호두마을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 시도하다가 그냥 다 그렇게는 못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이 규제가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 이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정토회가 어떠냐, 뭐 그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견해 문제죠. 관점의 문제죠. 그렇죠. 관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는 그 병원의 어떤 운영이나 환자와의 접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떤 관점에 매임이 있느냐 또는 견해의 고집이 있느냐 아니면 관점이나 견해에 매임이 없느냐 자 그로부터 자유롭느냐 맨날 이야기하는 즉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냐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자 옆집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관점이 달라진 그런 거라면은 그러면 그 순간은 불편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가령 그런 관점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가령 병원에서의 병원의 운영의 일이라든가 또는 환자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일에 그 관점으로 전부 다 온전히 해석이 일어나고 그 관점으로 그런 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일어나면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관점은 반드시 부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원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환자하고의 접촉을 다른 사람 관계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 방식을 고집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가령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하고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고 환자의 접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편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뭔가의 불협화음이나 뭔가의 맞지 않음이 경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게 그런 거라고 내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표면화될 거예요. 자, 어떤 거와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 그것은 일종의 화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사님, 제가 말씀드린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제가 나 요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나는 요만큼,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딱 선을 긋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대신에 얘기는 했죠. 나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늦은 시간에 회의는 안 된다. 회의가 하도 많으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리고 잘 배려를 잘 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거리라고 하면 이제 너무 깊숙이 관여하지, 머리 아파서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를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듣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얘기를 그래서 회의할 때도 그냥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얘기도 잘 안 했는데, 요즘 이제 너무 답답함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놀랬던 거고, 안 그랬었는데, 놀랬던 건데, 그것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험이 좀 다른 때랑 되게 처음 약간 느껴보는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까지 제가 거사님한테 어떤 자각이든 뭐든 말씀을 드릴 때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환자가 전화해서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서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저한테 화를 내더라,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입장에 대해 보면은 제가 답답하겠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약간 그런 식의, 후에 따르는 생각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번에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던, 꽉 차 있었던 게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일단 병원을 가봐야 하긴 하겠지만, 병원에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맞나? 하여튼 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래서 했어요. 이게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거든요, 박사님.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한테 일어나는 것은, 또는 통상 어떤 그런 경우에 관련해서 이런 그 얘기들에는 그냥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 상태냐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겠지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확인이 되어지고 스스로 점검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다라고 어느 한쪽이라고 제가 규정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어느 한쪽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고. 맞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은하수님의 그런 경험이 제 경험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어떤 그런 이 느낌의 경험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점검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병원의 방침이 문제가 아니고 환자의 접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었던 거. 보고. 자,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때그때마다 다 다를 거고. 어떤 거죠.
다 다를 거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자,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자, 앞으로 그럼 병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요. 단지 매 순간 어떤 생각이 드러나도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규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이 말과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소용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규정을 한다 안 한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예, 그러나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런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네. 자,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요. 자, 병원에 대해서도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에, 물론 그 기회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이겠죠? 네네. 네. 제가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항상 처해진 그 순간의 일이죠. 그때 뭔가, 가령 어떤 의견이 일어나고, 또 의견이 다들 의견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거리를 둔다 또는 아니면 적극 참여한다 이런 것이 없어도 순간순간 따라서 규정함이 없으면은 뭐예요? 제가 이 생각이 맞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단지 그런 것일 뿐이죠. 네네. 단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환자의 접점에서도 다른 사람 관계없이 사람마다 다 당연히 이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NGO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 하면은 다들 어떤 관념으로서 관념의 어떤 그 관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강하죠. 그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이 잘 사는 삶이냐? 예, 그건 반드시 그냥 불편,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다. 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은하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 뭐예요, 이제? 매 순간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이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는 거니까 내 생각을 고집할 수는 없고, 지금 어떤 생각이 나도 그걸로 규정함이 없다라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때 그냥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필요한가요? 그때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라면은 그때 우러나고 그때 일어나는 대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불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관념에 얽매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진정한 자유의 삶은, 봐요. 병원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가령 지금 병원에서, 가령 병원 방침이 어떻고 저떻고, 또는 이 근무 시간을 갖다 어차피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무 시간을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환자와의 접점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방침이 그 나와 관계없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해도 그래 어떤 관념에 기반한 그러면은 내 가치관, 내 이해에 기반한 그러면은 그 오는 어떤 불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그렇죠. 가령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아예 가령 이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방침이 어떻게 바뀌든 어떠한 거든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자,
세상, 병원의 방침이 바뀐 것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그냥 환경이, 제가, 가령 옛날에, 그, 은하수님이 서울 살다가, 홍성에 와 살면은, 그냥 그런 환경 바뀐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응? 뭐, 아파트 네, 살다가, 단독주택에 살면은, 환경이 당연히 바뀌죠? 그런 바뀜일 뿐인 거예요. 응? 그러면, 거기 따라서,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에 살 때의 불편함이 없고, 개인주택, 단독주택에 살아도 단독주택의 삶에 불편이 없는 그 삶이 도의 삶이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봐요. 이런 방침이 있다가 저런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환경 바뀐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조건일 뿐이니까. 응? 가령 이런 환자와 저런 환자가 있다고 해서 어떤 환자는 순한 환자, 어떤 환자는 거칠고 난폭한 환자. 그건 환경의 변화, 환경이 다른 것일 뿐인 거죠. 자, 다 조건일 뿐인 거죠. 네,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아휴. 자, 그러한 네, 진정한 일단 자유예요. 네, 그러게요. 목사님 예, 좀 이해의 변화가 진정한 네. 자유가 아니라, 즉 이해라는 관점의 변화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이해, 어떠한 관점에도 머무름이 없는 경험 상태가 진정한 자유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살아보고 그래요. 병원에 출근해서 일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